한 명의 코미디언이 오로지 마이크 하나에만 의존해 관객들을 웃기는 스탠드업 코미디는 우리에게 익숙한 극 형태의 코미디와 달리 주제의 제약이 덜하고 코드만 맞는다면 듣는 사람이 숨 넘어갈 만큼 웃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만큼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수도 있고 성적 농담과 자극적인 욕설이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죠. 특히 스탠드업 코미디가 우세한 영미권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트레버 노아는 여타의 유명 영미권 코미디언과는 다르게 욕설과 자극적인 소재 없이 성대모사와 스토리텔링 능력만으로 지인한 웃음을 뽑아내기로 유명합니다. BBC의 간판 토크쇼 더 데일리 쇼의 호스트를 맡고 있기도 한 그는 놀랍게도 한때 범죄자였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였다는 것이죠. 그의 고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역사상 최악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가 반세기 넘도록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흑인 및 유색인종은 백인과 같은 지역에서 살 수도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고 백인에게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에서마저도 소외되었습니다. 인종 간의 성관계마저 금지한 배덕법이 있었기에 코사족 흑인 어머니와 스위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출생 자체가 범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그의 삶은 이후로도 믿을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어옵니다.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고난과 역경을 일일이 열거하지도 않고 그것을 딛고 입지전적인 코미디언이 된 무용담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고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가족과 친구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주특기를 살려 쉴 새 없이 썰을 풉니다. 독자를 정신없이 웃기고 휘두르던 와중에도 증오와 갈등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신라 같은 희망에 대해, 삶의 고난에도 어떻게 유머를 잃지 않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트레버 노아의 자서전, 태어난 게 범죄입니다. 당시 아파르트 헤이트는 흑인을 백인으로부터 떼어놓았다와 같이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10여 개의 토착 부족들에게 차등적인 권리를 주었고 부족별로 공용어가 아닌 각자의 언어만으로 교육하여 그들이 뭉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흑인이라는 대분류 이외에도 인종 간 혼혈로 이루어진 유색인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었는데 이들을 나누는 분류도 순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었죠. 자신이 겪는 불평등이 다른 약자들 때문이라는 환상을 심고 약자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제도 자체는 저자의 유년기였던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오랜 세월 이어온 그 사고방식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었죠. 민족에 대한 편견도 건재했고 흑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각자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도 굳건했습니다. 그 시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던 경찰국가 체제에서 내려오던 개인 간의 불신도 여전했죠. 그렇기에 혼혈아인 저자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치안이 불안정한 흑인 거주구에서는 변변한 대중교통도 없어 사설 미니버스를 타고 다니다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어린 시절을 보낸 친가는 변변한 화장실도 없을 만큼 가난했었죠. 백인 아버지와는 애초에 가족을 이룰 수 없었고 피부색 차이가 확연하기에 밖에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피부색은 유색인이었으나 흑인의 정체성을 가졌기에 자라면서는 오히려 유색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극도로 가부장적인 민족 출신인 의붓 아버지 아벨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저자가 성인이 된 이후엔 급기야 아벨이 어머니에게 총을 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만한 기억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서전은 놀랍도록 유쾌합니다. 실제로 그가 힘든 시절을 보냈을지언정 그는 마냥 힘들기만 한 시절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만이 겪을 수 있었던 기상천외한 해프닝들, 이를테면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자기 대변을 불태운 썰이라든가 반려견이 두 집 살림하던 썰이라든가 유대인 학교에 히틀러를 데려간 썰이라든가 언어가 안 통해서 어이없게 연애 못한 썰 같은 수많은 썰을 현장감 넘치게 풀어냅니다. 그렇기에 독자가 책을 읽다가 웃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데요.
이런 강철 멘탈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놀라운 강인함은 대부분 그의 어머니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저자의 어머니는 저자 본인만큼이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그 위용을 떨치던 시절부터 흑인다운 삶에 갇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흑인이 가사 도우미 또는 노동자밖에 못하던 시절부터 화이트 칼라 직종을 갖고 싶어해 비서 자리를 얻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미혼모가 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노아가 태어난 뒤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책을 읽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게 하고 어린 노아의 세상이 좁은 흑인 거주구에 갇히지 않도록 차를 몰고 교회 곳곳을 다니며 넓은 세상을 보여줬었죠. 아버지가 없이 자란 노아가 바람직한 남성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자주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키웠습니다. 비록 당시의 다른 흑인 가정처럼 훈육 방식은 구식이었지만 아들이 비합리적인 규칙에 저항할 때는 아낌없이 아들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유머와 낙천성이 저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인데요. 무조건 괜찮다고 하며 상처를 덮어버리는 맹목적인 낙천성이 아닌 인생의 고통을 충분히 응시하고 훌훌 털어내는 법을 직접 가르친 것입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미니버스 기사를 피해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난 뒤에도 이색인 아이들이 노아를 괴롭히고 난 뒤에도 의붓아버지의 총을 맞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에도 어머니는 밝은 면을 찾아낼 수 있는 유머를 아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고통이 자신을 단련하게 만들되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트레버 노아 본인의 삶에 대한 회고록이라기보단 자신에게 고통을 초월하는 웃음의 힘을 알려준 어머니에 대한 헌사에 가깝습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차별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강자의 일방적인 핍박의 형태가 아닌 약자들끼리 분열을 조장하는 차별의 형태는 마냥 다른 나라의 다른 시대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책은 사회의 갈등을 일거에 해소하는 거대한 서사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던 차별이란 벽이 실제로는 얼마나 얇은가, 어떻게 이 벽을 자유자재로 넘어다닐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저자는 언어가 인종차별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로 분리된 사람들은 다른 그룹에 쉽게 편견을 갖고 차별할 수 있지만 그 장벽을 넘기만 한다면 인종차별적 사고는 오류를 일으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저자 그 자신도 다인종 국가인 남아공에서 맞닥뜨리는 민족 간 편견을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간단히 무너뜨립니다. 그 이외에도 저자는 우리가 차별과 갈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인종이라는 개념은 우리 생각보다도 자의적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저자는 영락없는 흑인이었지만 흑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백인 취급을 받았고 남아공 사회에서는 유색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인종그룹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는 그였기에 여러 언어를 무기로 학교 내의 인종그룹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종의 벽을 세우는 것은 각자 스스로가 사고방식 속에 세워놓은 고정관념이었던 것이었지요. 물론 저자가 제시하는 견해들을 지금의 한국에 그대로 대입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민족 다언어국가인 남아공과 달리 한국은 오랫동안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단일 민족 국가였으니까요. 또 미국 정치나 인종 문제, 정체성의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던 독자라면 저자의 생각에 100%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책에서 언뜻 비쳐 보이던 어쩌면 제일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느 한 문화권에 의존하는 특수적인 것도 아니고 또는 정치적 아젠다와 같은 거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질문, 즉 다가올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그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꿈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규칙에 의문을 갖고 의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상처를 마주보고 유머로 승화시키는 법이죠.
멀리 다음 세대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각자 스스로가 벽을 넘어 생각하고 차별과 고통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갈등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그 자신의 삶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느꼈던 것이었으니까요. 책에서 저자는 자신과 같은 호녀라가 범죄자가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갈라놓고 싶어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섞이고 싶어한다는 것을 시스템의 위협으로 여기기에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 전한 아이를 반역에 가까운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오히려 갈등의 구조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보자면 우리 각자에게 갈등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그룹 사이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지금까지 트레버 노아의 자서전 태어난 게 범죄였습니다.